네, 10월 4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는 개념 살펴보고 데이터 조회와 관련된 SQL 구문을 이제 처음으로 살펴봤었어요. 자, 살펴봤었던 SQL 구문 한번 가볍게 정리를 해보면 일단 기본 구성은 select, from, 필요하다면 where 이렇게 세 개의 키워드가 이제 기본 구성이고요. select 뒤에는 전체를 조회할 때는 별표 혹은 조회할 필드 이름을 이렇게 명시를 하죠. 그 다음에 오자가 빠졌네요. from. 자, 뒤에 테이블 이름 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where에는 검색 조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기본 구성인데 select 키워드 뒤에 이제 중복 제거 한 행씩 완벽하게 겹치는 중복을 제거하고자 할 경우에 distinct라고 하는 옵션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필드 이름 뒤에 내가 별칭을 붙이고 싶다라고 하면은 as 키워드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그 뒤에 별칭이 들어가죠. 이때 들어가는 거는 역다운표인 거 조심하시고요. 검색 조건 같은 경우는 이제 필드에 대해서 이제 비교 연산을 주로 처리를 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필드에 대해서 사칙 연산을 적용할 수 있었죠. 사칙 연산을 적용하면 이거는 검색 결과를 가공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통칭 셀렉트절이라고 불러요. 셀렉트 from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where절은 넣으면 되는데 사실 where절은 그냥 무조건 다 넣는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이자가 빠졌네. 자, 오늘은 이제 데이터 조회에서 쓸 수 있는 좀 더 복잡한 옵션들,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는 내용들이에요. 여기에 좀 더 추가되는 내용들을 살펴볼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SQL 연산자인데요. 이 SQL 연산자는 where절에서 사용할 수 있는 SQL 고유의 연산자예요. where절에서 쓸 수 있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비교 연산자랑 호환이 되는 거라서 그냥 상황에 따라서 혹은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비트윈 연산자인데요. 조건값의 범위를 설정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하한 값 A, 그러니까 낮은 값 A랑 상한 값 B, 높은 값 B 사이에 포함되는 데이터를 검색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컬럼의 데이터가 A에서 B 사이인 값을 가져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몸무게에 해당하는 게 50, 100이라고 하면은 50에서 100 사이예요. 50과 100을 포함합니다. 이때는요. 그럼 이 비트윈 연산자는 어떤 컬럼의 데이터가 A보다 크거나 같고 동시에 어떤 그 컬럼의 데이터가 B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이것도 A부터 B 사이라는 뜻이잖아요. 요 두 개랑 뜻이 호환이 돼요. 그러니까 둘 중에 뭘 쓰건 상관이 없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범위를 산정하는 연산 같은 경우는 이제 UI로 표현하면은 어떤 경우에 쓰이냐면 이런 거 구현할 때요.
이런 거를 클릭하면은 뒷단에서 백엔드가 저렇게 범위에 관련된 그 SQL 조회를 하는 거예요. 자, 비트윈 연산자를 써서 몸무게가 50에서 70kg 사이인 학생의 학번 이름 몸무게를 출력해라. 자, 일단은 학생에 대해서 조회하라 그랬으니까 from student인 거고요. 그 다음에 학번 이름 몸무게를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select 학번 이름 몸무게에 해당하는 필드고요. 자, 몸무게가 50에서 70 사이라고 했으니까 where weight between 50 and 70. SQL을 처리할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그 우리말로 표현된 어떤 요구사항을 SQL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말로 나온 거를 프로그램 코딩으로 그대로 고지고대로 구현하지는 않아요. 일단 SQL이 먼저 들어가요. 그 다음 이번에는 같은 결과를요. 비교 연산자하고 그 다음에 AND를 써서 몸무게가 50에서 70 사이. 자, 마찬가지로 학생이라 그랬으니까 from student. 그 다음에 학번 이름 몸무게니까 select student name weight. 그 다음에 몸무게가 50에서 70 사이라고 했으니까 weight가 50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weight가 70보다 작거나 같다. 자, weight가 50을 기준으로 50보다 크거나 같고, 동시에 weight가 70을 기준으로 70보다 작거나 같다. 이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거니까 범위를 구하는 거죠. 자, 요번에는 인 연산자예요. 여러 개의 값 중에서 하나라도 일치하면 참이 되는 연산자예요. 자, select from 절까지는 똑같고요. where 어떤 컬럼의 이름이 in, 그 다음에 괄호 열고 이 안에 나열되어 있는 것들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참이에요. 그러니까 A이거나 B이거나 점점점 Z이거나. 이것도 비교 연산자하고 오어 연산자를 쓰면 돼요. 컬럼 이름이 A이거나 혹은 컬럼의 값이 B이거나 혹은 컬럼의 값이 Z인 거. 위에 거랑 아래 거가 똑같습니다. 뭘 쓰시건 상관없습니다. 자, 이 인연산자 같은 경우는요, 이런 거 할 때 많이 써요. 자, 이런 UI를 보면은 노트북에 대해서 지금 검색을 한 건데, LG전자랑 삼성전자랑 애플이 동시에 합작으로 만드는 노트북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죠. 이거는 제조사가 LG전자이거나 삼성전자이거나 애플이거나 그 중에 하나잖아요. 이런 식으로 선택된 항목들 중에 하나를 조회해야 될 경우에 그럴 때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프로그래밍 공부할 때 만약에 배열 데이터 같은 게 있으면은 여기에 있는 항목들 중에 뭐 반복문 돌면서 조건에 맞는 걸 막 찾아내고 그런 연습 되게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실무 프로그램, 엔터프라이즈 프로그래밍에서 그런 거 1도 안 써요. 하나 쓸데없어 진짜. 왜냐면 이 배열 데이터 자체가 원래 다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걸 가져오는 거고, 애당초 데이터베이스에 SQL 날릴 때 필요한 거 where절로 다 걸러 갖고 와요. 제가 장담할게요. 웹사이트 개발하면서 거의 90% 이상의 경우에 알고리즘이 들어갈 일이 없어요. 왜냐면 DB가 다 해. 근데 괜히 그 자바 라이브러리 우리가 메이븐하고 그레이드를 보기 시작하면서 괜히 앞에 거 덮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몰라도 된다니까. 자, 다시 들어갈게요. 자, 이제입니다. 인 연산자를 써서 102번 학과와 201번 학과 학생의 이름, 학년, 학과번호를 출력해라. 그러면은
학생이라 그랬으니까 마찬가지로 from student. 그 다음에 이름 학년 학과 번호니까 이름 학년 학과 번호. 마지막으로 102번이랑 201번 둘 중에 하나 걸리는 거 가져오라는 거죠. 인을 쓰라고 했으니까. 자, 학과 번호가 102번이거나 201번인 거. 자, 다음 문제는 같은 결과를 비교 연산자랑 우어 연산자를 쓰라고 한 거예요. 자, 이제 프롬 결이랑 셀렉트 결은 굳이 안 짚어줘도 되죠. 자, 학과 번호가 102번이거나 혹은 학과 번호가 201번인 거. 자, 이거는 당연히 엔드일 리가 없죠. 두 학과에 동시에 소속될 수 있는 학생이 있을 수가 없잖아. 물론 복수 전공은 지금 여기서 얘기는 안 한 거고요. 자, 그 다음 라이크 연산자입니다. 라이크 연산이라는 단어를 제가 앞에서 언급한 적이 있었죠. 단어 검색을 보통 라이크 검색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게 기원이 여기에요. SQL의 라이크 연산자. 자, 특정 키워드가 포함된 데이터를 검색을 합니다. 컬럼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이 라이크 연산자에 지정한 문자 패턴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면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크 한 다음에 검색어를 넣는데 이 검색어 옵션에 퍼센트가 붙거든요. 이 퍼센트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달라요. 프로그램에서 별표랑 똑같은 의미를 가져요. 퍼센트 기무를 하면 기무로 끝나는 모든 내용. 김 퍼센트면은 김으로 시작하는 모든 내용. 그 다음에 앞뒤에 퍼센트가 붙으면 김이라는 글자를 포함하는 모든 내용. 그럼 대부분은 앞뒤에 붙이겠죠. 주의할 거는 라이크 연산자는 연산 속도가 상당히 느린 편이에요. 그래서 한 글자만으로 검색하는 거는 웬만하면 못하게 막아야 돼요. 근데 SQL은 이걸 막을 힘이 없어.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 검색어 입력받을 때 글자 수 체크해서 최소 2글자 이상 입력하게끔 유효성 검증을 해줘야 돼요. 자, 학생 테이블에서 성이 김씨인 학생의 이름, 학년, 학과 번호. 성이 김씨라고 했으니까 김으로 시작하는 거 조회하면 되죠? 그러니까 김 퍼센트라고만 해주면 됩니다. 라이크. 자, 요번에는 널입니다. 자, 자바에서 널은 할당되지 않은 객체를 널이라고 얘기하죠. 데이터베이스에서 널은요, 확인되지 않은 값, 결정되지 않은 값이에요. 결정되지 않았다, 할당되지 않았다. 마찬가지죠? 이게,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뜻이냐면은, 숫자 0이나 공백하고는 다른 값이에요. 0도 엄연히 값이 결정이 된 거야. 학생 점수 0. 이거는 빵점이라고 결정이 된 거잖아요. 점수가 부여가 안 된 건 아니지. 그 다음에 빈 문자열 또 값이 있는 거예요. 빈 문자열은 널이 아니에요. 데이터베이스의 요거는 그 시점에서 학생의 몸무게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널이라는 의미는. 네,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회원가입을 위한 UI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여기 앞에 별표 붙어 있는 것들이 보통 필수 입력이죠. 마지막에 홈페이지는 필수가 아니야. 여러분들 가입할 때 이거 웬만하면 거의 다 입력 안 하죠? 귀찮으니까. 자, 그럼 이 사이트를 만든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홈페이지가 없는 걸까? 있는데도 안 적은 걸까? 그쵸, 모르지. 그러니까 모른다는 뜻이에요, 널이라는 건. 없다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한테는 미필수 항목 입력 안 하면 그냥 널로 처리한다.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교수 테이블에서 이름, 직급, 보직, 수당을 출력해라 하면은 요 수당 데이터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널 데이터가 포함이 돼 있어요. 수당 데이터는요. 자, 이때 where절에서 특정 컬럼에 대해 is 널이라고 하면은 그 컬럼의 값이 널인 데이터를 검색하고요. is not 널이라고 하면 널을 포함하지 않는 데이터를 검색해요. 근데 애당초 데이터베이스는 설계할 때 널 데이터를 허용을 할 건지 안 할지를 옵션으로 정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널 데이터를 허용 안 하는 게 데이터베이스 성능에 좀 유리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필수 항목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지. 프로그램 성능은 실제 여러분들이 웹사이트 속도 느끼는 거에 영향을 진짜 개미는 꼴만큼도 안 줘요. 반복문을 빠르게, 좀 더 빠르게 하는 거는 진짜 사람이 체감을 전혀 못해요. 근데 데이터베이스 속도는 사람이 체감을 진짜 심하게 해요. 그래서 보통 프로그램 성능 튜닝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데이터베이스 튜닝 쪽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조금이라도 속도가 빨라질 여지가 있으면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별표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교수 테이블에서 수당이 없는 교수의 이름, 직급, 수당을 출력해라. 그러면은 수당 컬럼이 결정되지 않은 거, 수당 컬럼이 너린 데이터를 조회해라 라고 검색 조건 주면 되겠죠? 그럼 이번엔 수당을 받고 있는 교수를 출력해라 라고 하면은 수당에 대한 데이터가 널이 아닌 것만 조회하면 되겠죠. 자, 연산자 우선순위입니다. 뭐 근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그냥 본능에 충실하세요. 무엇보다 괄호로 묶인 부분이 가장 우선시 된다. 이거는 뭐 변하지 않아요. 이 연산자라고 하는 건 외월절에서 연산자예요. 자, 근데 한 가지 조심할 거는 AND가 5어보다 우선한다는 거예요. 항상. 이거는 프로그래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102번 학과 학생 중에서 1학년 또는 4학년 학생의 이름 학년 학과 번호를 출력해라. 자, 요 말을 풀어보면 102번 학생 중에서 1학년이거나 4학년인 학생을 데리고 오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102번 학과 그리고 4학년이거나 1학년 뭐 요거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으니까. 자,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게 뒤에서 연습 문제 답안인데 여기서 만약에 괄호를 안 썼으면 괄호를 붙이면은 괄호가 우선하니까 4학년이거나 1학년 그리고 학과 번호가 102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학과 번호가 102번인 데이터가 있으면 이 안에서 4학년이거나 1학년 이런 의미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가져오는 거라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괄호가 빠져버리면 AND가 5어보다 우선하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먼저가 되는 거야. 그러면 102번 학과 학생 중에서 4학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혹은 그냥 무조건 1학년이 돼요. 그냥 학과에 상관없이 1학년이기만 하면 돼요. 괄호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AND랑 5어에서는 괄호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말의 의미가 완전히 바뀝니다. 실제로 개발자들이 이런 거에서 치수를 되게 오류를 되게 많이 내요. 프로그램 오류가 아니라 SQL 조건 오류를 되게 많이 내요. 왜냐면은 어차피 공돌이라서 이런 거 문장 해석이 잘 안 되거든. 자, 연습 문제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1교시 여기까지고요. 10시 반에 시작할게요.